일본의 성인 영화배우 23세 아라노 리라. 그녀는 외딴 숲속에서 실종 2주 만에 나체로 나무에 꽁꽁 묶여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다른 점은 계획된 변태 사건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2022년 6월 5일 아라노 리라, 본명 신노 리라는 지인과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3일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불길함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여행을 떠났다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연결되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나가 평소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을 감안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이후에도 가족들은 신나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그녀의 소식을 들어보려 노력했지만 딸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일 아침 경찰은 신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를 보았을 때 시신이 발견되기 약 1, 2주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더욱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불과 30분 후 희생자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들이 갑자기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듯 했죠. 이것은 경찰을 더욱더 당혹해 했습니다. 경찰을 조롱하고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범위를 좁히고 희생자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 행적에 집중했습니다. 수사팀은 신나의 마지막 모습을 6월 5일 이바라키현 알미토역 밖의 CCTV에서 찾아냅니다. 그 영상 속에서 그녀는 혼자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잠시 후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매우 짧았고 마치 사전에 약속된 만남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남성은 신나를 자동차로 데리고 갔고 두 사람은 그곳을 곧 떠났습니다. 차량 번호와 희생자의 통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그녀와 함께 있던 남성이 산페이 히로유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자신이 SNS를 통해서 신나를 알게 되었으며 이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6월 5일 아침 그는 신나를 태워서 자신이 소유한 휴양지 별장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용의자인 이 산페이라는 남자가 신나가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고 현재 가나가와현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추어 사진작가 촬영장에서 첫 만남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별장이 신나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그의 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장 조사 중 지하 깊숙이 숨겨진 비밀의 방을 찾아냅니다. 이곳은 창문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출구만 있었으며 그 출구조차 철문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그 방, 음습한 그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와 이불, 베개가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 감금되었던 듯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경찰은 방구석에 버려진 신나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의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침대 난간에서 발견된 누군가를 묶었던 흔적과 콘크리트 벽에 남겨진 몇몇 긁힌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탈출하려 애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또 방 한쪽 구석에서는 작은 감시 카메라가 발견되었지만 하드디스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낡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수갑 하나와 끊어진 밧줄 조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수상한 흔적들로 인해서 경찰은 이 방이 어떠한 비밀스러운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산페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내용이었습니다. 산페이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수많은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모두 신노의 영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 신노가 수갑에 채워진 상태로 카메라 앞에서 상당히 도발적인 자세로
민망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도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력적인 성인놀이에 강제로 가담할 수밖에 없어 보였는데 그녀는 완전히 통제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사진 속 피해자의 자세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단단히 묶여 있었을 것이며 저항할 능력마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산페이의 차량을 시신이 발견된 장소, 숲으로 몰고 간 점, 휴대폰 속에서 발견된 사진들. 경찰이 신나와 함께 찍은 사진과 산페이를 추궁하자 그는 모든 사진은 그녀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며 불법 감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산페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부유한 집안 출신의 젊은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급 유흥주점과 호화로운 파티에 자주 출입했고 상류층 인사들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산페이의 이름이 경찰기관의 기록에 등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여러 번 연루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적인 파티와 관련된 스캔들이나 불법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 그리고 폭력행위 등등. 익명의 제보자 몇몇은 산페이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산페이는 약 6년 전 이바라키현의 깊은 숲속에 위치한 별장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페이는 별장에 들어올 때마다 여성들을 데려왔고 그 여성들은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증거 자료를 통해서 산페이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나를 별장에 데려간 후 근처 가게에 내려주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라고 계속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는 산페이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의 수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의를 보여줄 것인지 대중들은 여전히 사건을 주시하며 경찰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 감춰져 있던 어두운 이면의 한쪽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